엄마들은 그거지. 제일 잘하고 엄마가 별로 안 시켜도 착착착착 하는 애를 짜까닥짜까닥 선호하죠. 움직이는 애가 표준이 되죠. 왜 우리 애는 그렇게 안 할까? 우리 애를 그렇게 하게 만들 방법을 엄마가 아직 못 찾은 거예요. 예. 이 제가 공공어머니 1년 하면서도요. 네. 그 방송이 가졌던 가장 큰 순기능이 뭐였는가를 그냥 이렇게 저도 제3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엄마 아빠가 내가 이런 식으로 우리 아이한테 대했구나라는 거를 아, 객관적으로 화면 보고. 볼 수 있는 기회. 어, 그래서 엄마 아빠가 어른이니까 그걸 보기만 해도 받아들이고 느끼고 생각하는 바가 많았던 거죠. 근데 그럴 일이 사실 없잖아요. 없죠. 대기자 TV.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다 보니까 등교를 일주일에 몇 번씩밖에 안 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집에서 계획 세우고 자기 본인은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부모님은 못 믿는 경우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 계획표는 성실하게 세웠는데 진짜 공부를 했는지 확인을 못할 경우에는 부모님들을 위해서는 또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일단 있으실까요? 부모님도 좀 계획성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고 먼저 네. 습관화돼야 되는 것일수록 롤모델을 카피하면서 따라가는 게 제일 빨리 증진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의 본인의 삶도 좀 아이한테만 맨날 뭐 숙제를 언제 했냐, 뭐 학원을 갔냐, 뭐 학교 건 언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도 좀 그런 거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걸 실제로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플래닝을 하실 때 데일리 플래닝을 왼쪽 페이지에다 했잖아요. 네. 보통 애들은 오른쪽에다가 또 그 다음날 그 플래닝을 해요. 그러지 네. 마시고 왼쪽에다 한 거를 토대로 그날 공부한 걸 오른쪽에다가 꺼내서 써보는 출력 과정을 많이 해볼수록 좋습니다. 출력이요. 그걸 부모님이 좀 시켜도 되나요? 시켜야 되는데 본인이 이제 스스로 의지로 해야죠, 사실은. 네. 뭐 학교에서 준 과제, 뭐 수행평가 과제가 있었다. 그래서 그걸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네. 그러면은 그걸 토대로 내가 책을 보지 않고 그걸 쓸 수 있는가라는 출력 과정을 많이 해볼수록 내 입력 과정이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 알 수 있어요. 네. 이게 정말 좋은데 엄마가 이 얘기를 만약에 자녀한테 하면 네, 어떻게 될까요? 뭐 반발일까요? 가정불화의 원인이 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네. 원래 모든 공부는 부모 자녀 관계가 좋아야 그래서 이게 다 이루어집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에 많이 같이 있잖아요. 엄마랑. 그렇죠. 뭐 네. 맞벌이이신 분들은 또 다른 종류의 고민이겠지만 그렇죠. 집에 예. 계신 분들은 하루 종일 이제 아들내미 딸내미나 붙어 있는 것도 해보면 네. 아실 거예요. 너무 힘들고. 가족도 오래 붙어 있으면 안 좋구나 더. 어. 그래가지고 그 오랫동안 붙어 있는 시간 동안에 아이가 공부 이외에 뭔가 몰두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걸 좀 같이 해보시는 것도 요령이긴 합니다. 그게 어떤 저희 집은 거에 게임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저희 아들 5학년이고요. 네. 코로나 네. 시작하면서 같이 게임을 시작했는데 엄마 같이 시작을 했어요. 그 전에는 게임하는 아이가 아니었고요. 네. 그러니까 엄마 같이 하니까 일단은 뭐 게임하면서 욕을 한다든지, 음. 뭐 과도하게 흥분한다든지, 그럴 막 수는 없겠네요.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지나치게 막 뭐라 그럴까요? 과도하게 많이 한다든지 네. 그러지 못해요. 그리고 엄마가 어쨌든 내 퀄리티 월드를 지지해주는 입장이다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약을 할 때도 신뢰를 갖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상담 찾아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아, 네네네. 이 시기를 또 어떻게 아이의 학습 관리를 도와줘야 되냐.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은 네, 무기력하다, 무계획하다, 자기 맞습니다. 조절이 안 된다. 그럼 이제 엄마는 얘를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라는 게 먼저 그럼요. 본능적으로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그 어떻게 도와줄까라는 거는 아이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친구의 심리 성향이 어떻고 기질이 어떻고 뭐에 의해서 동기부여를 받고 어떻게 말해줬을 때 수용성이 좋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리 상담을 통해서 아이를 이해하는 어떤 툴, 기준, 잣대들을 설명드리고 그래서 자녀분이 요러 하시니까는 요렇게 대화하세요, 요렇게 뭐 동기부여하세요, 요런 식으로 공부를 이끌어 주세요를 네. 많이 말씀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럼 그 툴이라는 게 저희가 뭐 흔히 생각하는 뭐 MBTI나 뭐 이런 부분인가요? 심리 검사들이 있는데 뭐 네. MBTI도 성격 유형 검사로 많이 사용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 외에도 표준화된 심리 검사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아버님하고 어머님부터 먼저 한번 심리 상담 받아보세요. 자기를 객관화해서 바라보는 기회가 사람이 없잖아요. 많지 않죠. 이 제가 공공어머니 1년 하면서도요. 네. 그 방송이 가졌던 가장 큰 순기능이 뭐였는가를 그냥 이렇게 저도 제3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엄마 아빠가 내가 이런 식으로 우리 아이한테 대했구나라는 거를 화면 객관적으로 보고. 그걸 볼 수 있었던 게 중요한 것처럼 이런 객관적인 검사는
나를 좀 더 객관화해서 바라보는, 우리 아이를 객관화해서 바라보는 기회를 드리는 거죠. 그게 어떤 유형의 검사든 간에 그렇죠. 본인을 객관화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해라 이런 말씀이신 것 그렇죠. 같아요. 그거를 잘 아이에 대해서 파악하실수록 아, 우리 애 어떡하지 해서 좀 더 막막하면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막막한 경우 중에 요즘에 두 가지가 가장 많이 나타날 것 같은데 하나는 무기력. 진짜 답 없이 그냥 계속 축 처져 있는 자녀가 굉장히 많은 것 같고 하나는 주의 집중을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 두 가지 질문은 저희 교육대 기자 TV 댓글에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두 가지 유형은 왜 갑자기 이렇게 더 많아진 걸까요? 여기 혹시 솔루션을 좀 제시해 갑자기 많아진 게 아니라 원래 그랬는데 네, 집에서 계속 있다 보니까 더 관찰을 심해진 찾아낸 건가요? 거죠. 아, 예. 이런 사실 뭐 무기력도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심리적 그렇죠. 우울감에서 예, 예. 오는 건지, 뭐 엄마 아빠가 맨날 쥐어뜯고 싸워서 우울한 건지, 뭐 친구 관계에서 내가 소외돼 있어서 이렇게 무기력한 건지, 아니면 내가 이놈의 공부하다가 수학 문제만 보면은 정내미가 다 떨어지고 공부하기가 싫어져서 그런 건지, 막연히 우리 애가 무기력한 현상을 보여요. 그럼 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아이의 생각도 들어보고 진단 검사도 좀 해보고 엄마 아빠에 대한 부모 양육 태도 검사도 좀 해보고 그러다 보면은 의외로 이제 부모님이 원인인 경우도 있고 학교 생활이 원인인 경우도 있고 사회생활이 원인인 경우도 있거든요. 정신과 상담을 할 때도 의사 선생님이 딱 관상 보고 아, 그럴 수는 당신은 없죠. 다 이것 때문에 우울하지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그분도 엄청 상담해가지고 이끌어내는 거란 말이죠.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집중을 쓰는 방식도 다르고 집중이 가는 분야도 다르고 그러면 그게 뭔지 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설계를 잘 해봐야 돼요. 아, 너는 10분 암기 5분 테스트가 좋구나. 그러면 짧은 호흡으로 선생님이 쳐줄게. 그쵸? 뭐 평생 그러진 않는 거죠. 그게 학년이 올라가면 그게 5분씩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그렇게 해줘야 되는 엔진. 그냥 막연히 집중력이 약하니까 집중력 훈련을 합시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강압적으로 한다고 해서 모든 아이들이 다 통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머님 입장에서는 혹시 자녀가 예를 들면 5분 읽고 5분은 말해야지 그게 또 이해되는 스타일인데 본인이 생각했을 땐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해서 추천해 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혹시 내 자녀가 다른 방법을 몰라서 그러진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을 있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저는 사실 골프라는 운동에 별 관심이 없고 네. 그 운동 자체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서 네네. 지금 44살이 될 때까지 한 번도 안 했어요. 네. 그러다 친구들이 다 배우고 저만 못 치니까 친구들이랑 놀 수가 없어서 이제 배우기 시작한 지 한 2달 됐어요. 네. 근데 되게 재밌는 사실은 어떤 사람은 그냥 골프장에 친구들이랑 몰려가서 바로 거기서 쳐본다고 레슨 전혀 안 받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자기 자세가 뭐가 구린지 왜 이게 잘 안 맞는지 알 길이 없죠. 그냥 계속 친구들 따라서 쳐보고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우고. 어머님들 아이 교육하는 거 보면 딱 그 타입이에요. 내가 정확하게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든 네. 우리 아이를 객관적으로 본 사람의 조언을 구하든 그걸 통해서 분석적으로 전략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오랫동안 봤으니까 내가 제일 잘 알고 내가 공부법 책 봤는데 너 이렇게 공부해.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영어 단어 손모가지에 부러진 손으로 좀 쓰면서 외우란 말이야. 맨날 그러죠. 많이 그렇죠. 아니 어떤 애는 눈으로 자주 봐야 되는 애도 있는 거고요. 예. 독해 지문을 많이 읽어야 되는 애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 좋다 이거야. 당신 말 이해됐는데 그럼 우리 애가 어떤지 어떻게 알아? 뭐 당신 같은 사람한테 꼭 돈 내고 배워야 돼? 그럼 나는 어떻게 하지? 다양한 공법 책, 유튜브 영상들을 보시게 되죠. 이 사람은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라고. 너무 많죠. 너무 많죠. 뭐가 정답이야? 정답이 없어요. 왜? 그 방법들을 다 취사 선택해가지고 정제해 본 다음에 한 5가지 정도로 영어 단어 외우는 방법을 정리해보고 네. 아이가 이걸 실제로 자기 체험을 해야 돼요. 아 본인이 자기 체험을 해야 돼요. 자기 체험. 몇 가지를 추천해 줄 수는 있는데 부모가 그거를 취사 선택을 하는 거는 아이가 해야 되는 거군요. 이게 달린 거죠. 그러면 이제 결국 귀결되는 건 이거지. 그럼 동기를 어떻게 부여할 거냐? MBTI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예. 뭐 ESFJ 아이가 움직이는 메커니즘하고 INTP 아이가 움직이는 메커니즘 전혀 달라요. 뭐 어떤 아이는 논리적으로 납득시키고 좋은 샘플을 보여주고 그걸로 성공한 롤모델을 알려줌으로써 자기가 아 이게 맞구나 해가지고 움직이는 애도 있고 어떤 아이는 정말 미주알 고주알 걔가 하는 얘기를 경청해주고 어떻게 그런 걸 생각했지 엄마 이것도 궁금해 넌 어떻게 생각해 이런 걸 해줘야 되는 애도 있고 참 되게 다양하죠. 네. 그럼 이제 엄마들은 그거지. 제일 잘하고 엄마가 별로 안 시켜도 착착착착 하는 애를 짝까닥짝까닥 선호하죠. 움직이는 애가 표준이 되죠. 왜 우리 애는 그렇게 안 할까? 우리 애를 그렇게 하게 만들 방법을 엄마가 아직 못 찾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상식에 기반해 가지고 아 나 원래 내가 뭐 40살 살았으니까 50살 살았으니까 애들 다 사람들 다 볼 줄 알아가 아니고 아 이 사람의 성격 유형이 어떤가, 이 사람이 뭐에 의해서 제일 움직이는가 이런 거를 많이 관찰하고 분석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그게 적기가 있나요? 아이를 좀 관찰할 수 하는 한 시기? 3, 4학년까지는 너무 어린 것 같아요. 3, 4학년까지는? 네, 초등학교 3, 예. 4학년까지는 형성기인 것 같고 네. 초등학교 말쯤 되고 이제 사춘기 초입쯤 되면은 자아가 좀 들어차기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그래도 얘의 성향이 어떻고 이런 어떤 타입의 류의 인간이다라는 게 좀 확정되어 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뭐 지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초등학교 말에서 중학교 초쯤 됐을 때는 이제 그런 거를 잘 어머니 파악한 다음에 내가 제일 잘 알아가 아니라 우리 애가 어떤지 알아보자라고 좀 전략을 좀 세워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베스트 사례를 좀 많이 아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소장님의 저서 중에 1% 공부 비밀을 보면 마인드, 태도, 기술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공부 네. 잘하는 친구들을 좀 분석을 네네. 하셨잖아요. 혹시 그 친구들은 이 세 가지 면이 어떻게 좀 다르던가요? 마인드는 그거죠. 수용성. 계산 정도는 알겠는데 미적분을 내 인생에 어디가 필요한 건 저는 안 하고 싶어요. 이러면 일단 인생이 피곤해지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식 학습에서. 그렇죠. 네. 네. 저마다 다 다를 수 있고 너의 재능을 펼쳐보렴식의 교육관이 아닌 야 이게 정답이니까 너네 다 갖다 맞춰 라는 교육관에서는 일단 자기 생각이 있으면 힘들어지기 시작해. 잘 생각해 보세요. 풀이자의 의도를 파악한다는 말은 없어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라고 그러지 다. 그럼 그 그렇네요.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면 나중에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될까요? 네. 여기 대치동에 사는 애들 중에 뭐 D 중학교 D 남고 나온 애들, 뭐 S 여중 S 아우, 여고 알 것 나온 애들 같은데요. 있어요. 예. 그러면 그 친구들이 굉장히 장점이 있어요. 시키는데 네 안녕하세요. 매너도 좋고 인사도 잘하고 항상 저 물을 마셔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뭐 항상 좋은데 자기 생각이 없어. 결론은 공부 잘하는 1% 좋다 이거예요. 수용성 좋아. 시키면 다 해. 네. 근데 그게 영원한 장점인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1%가 되려면은 의구심을 좀 내려놔야 돼. 하라고 그냥 해야. 미적이 나한테 미적분이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야. 뭐 이렇게 그냥 받아들여야 돼. 태도나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좀 다른 점이 있던가요? 태도 면에서는 능동성이죠. 능동성. 엄마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으니까 이거 공부를? 당연히 해야죠. 예. 그거는 굉장히 큰 장점이네요. 억지로 악으로 깡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열심히 찾아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고 그런 능동성, 자기 주도성, 네, 그런 태도가 있어야죠. 그다음 기술적인 부분은 좀 다를 것 같아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테크닉적으로 좀 뛰어난 뭔가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공부 잘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뭐 일을 잘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뭐 사업을 잘하는 왜 당신이 잘했어요? 라고 물어보면 설명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는 끊임없이 차오르는 동기와 열정으로 막 열심히 한 거거든. 네. 근데 그걸 사람들은 테크닉으로 이해하고 싶거든요. 근데 설명을 요구하니까 뭐 설명은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자기 했던 거 막 생각해보는 거야. 내가 뭘 했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죠. 뭐 단어는 내가 이렇게 외웠네. 뭐 수학 문제 풀 땐 이렇게 했구나. 나 개념을 이렇게 이해했던 것 같네. 라는 걸 이제 막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열정을 가지고 움직일 때 장점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 동안에 최대한 여러 가지 공부 방법을 시도해 보게 돼요. 오늘은 공부법 전도사 이병훈 소장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장시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